이른 아침부터 세상에 우르르 우르르 빗소리에 쾅쾅 잠 이 못 하늘이 이루고 울리는 나오셨네요. 소리에 놀란 분들 출근길에 제가 참 시승 운이 없는 편인데요. 저번에 캐딜락을 제가 찍었을 때는 도로 정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밖에 비가 옵니다. 이게 잠깐의 소나기가 아니라요. 어제 밤부터 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밤까지 오고 내일 아침까지도 올 예정입니다. 정말 울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스웨덴의 자동차를 리뷰를 하고 있잖아요. 북유럽의 날씨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정말 현지에서의 어떤 그 감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리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장을 해볼게요. 네, 저희가 지금 자유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차가 좀 막히는 구간이라서 조금 여유롭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기능들을 뭐 얘기를 해보자면 뭐 여기에 오토 브레이킹 시스템이 여기 있죠. 이걸 누르면 지금같이 이렇게 정차를 했을 때 발을 이렇게 떼도 가지 않습니다. 뭐 이게 뭐 엄청 신기한 기능이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안전적인 장치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또 편리성이 또 있는 기능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편리한 거죠. 이 기능을 적용을 하고 나면 엑셀을 밟기 전까지 풀리지가 않고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는 차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모든 순간에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밟아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지금 느껴지는 이 감성 자체가 전혀 SUV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세단을 이제 험로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약간 밑에 높이를 좀 더 띄워놓은 형태일 뿐이지 사실 이 전고나 이런 부분이 어떤 SUV의 그 높은 그것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고요. 문을 처음 들어올 때에도 그랬지만 누가 봐도 세단인 자리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향 감각이나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세단스럽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SUV가 대세죠. SUV가 대세가 된 거는 아무래도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끼리 뭐 놀러 갈 때 뭐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에서 뭐 마트를 갈 때만 해도 그래요. 넓은 어떤 적재 공간도 필요하고 또 안에 내부에서 이렇게 같이 뭐 즐길 만한 넓은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가족들이 또 있으시거나 뭐 가정을 꾸리신 분들에게는 그 SUV의 수요가 굉장히 또 필요하죠. 세단은 사실 주행 감각을 얘기할 때 이제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쓸 수 있게끔 이제 크로스오버라는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 V60에는 HUD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클러스터에서 보여지는 내비게이션 화면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이쪽 화면이 있죠. 여기 세 군데에서 동시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각자 보여주는 화면이 똑같지가 않고 다 조금씩 달라요. 일단 이쪽 화면에서는 뭐 설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가장 넓은 화면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가 굉장히 조그맣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을 때 약간 티맵이라든지 핸드폰에 어플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내비게이션의 화면이랑 가장 흡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도 딱 그 정도 사이즈네요.
딱 작은 핸드폰을 열어놓고 있는 기분으로 클러스터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죠.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눈을 자극할 정도로 엄청 그 강렬한 색깔은 또 아니에요. 어쨌거나 햇빛 아래에서 충분히 잘 보이고요. 터널 안에서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안전을 강조하는 볼보차답게 각종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이 전부 이 HUD에서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이 차의 주행 감각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차는 2기통 엔진입니다. 2기통 엔진이고 한 254마력 한 그 정도의 어떤 성능이 나올 거예요. 토크는 한 35.7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재원이 아주 훌륭한 수준의 그런 스펙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차의 주행 감성과 감각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먼저 체감이 됐던 부분이 이 핸들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핸들이 쓸데없이 이렇게 프레임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잡았을 때 마치 뭐 뼈를 잡고 있는 듯이 아주 간결하게 잡힙니다. 손 안에 뭔가 두껍게 쥐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딱 진짜 뼈대를 잡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이 핸들 자체가 굉장히 좀 작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작은 것 같아요. 이 핸들이 작게 되면 아무래도 손을 움직이는 각도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원하는 어떤 조향을 느낄 수 있죠. 네, 저는 지금 고성능 모드로 주행 모드를 설정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고성능 모드에서는 확실히 이 세단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몸을 확실히 이 바디로를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것은 몸을 어느 정도 잡아줌에도 굉장히 딱딱하다거나 그런 부드럽지 못한 느낌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족들이랑 같이 다니는 차다 보니까 뭐 아무리 스포츠 형태의 주행을 즐긴다고는 하지만 이 차 특성상 어느 정도 단단한 세팅을 유지하면서도 그게 이제 불쾌감이 느껴질 정도로 딱딱하다거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핸들 조향 능력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핸들이 이 품 안에 있는 느낌이라서 코너를 돈다거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차선 변경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향 감각이 좋습니다. 수치상의 퍼포먼스보다도 어떤 달리는 중에 주행 안정감, 그런데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차인 것 같아요. 볼보 차의 어떤 전체적인 컨셉이 그런 느낌이죠. 볼보 차가 21년부터인가요? 아마 최고 속도 제한을 차에 180km로 걸겠다라고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180km라는 제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퍼포먼스를 강조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 퍼포먼스라는 것은 이제 훅 치고 나가는 능력, 근데 그런 다이나믹한 능력이 아니더라도 고속 주행 중의 안정감, 적절한 중고속에서의 안정감을 통해서 어떤 주행의 재미나 이런 부분을 또 충분히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볼보 차는 그런 감각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모든 주행에서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핸들의 어떤 움직임 뿐만이 아니라 어떤 밑에 셋업 자체도 그래서 승차감이 그리고 굉장히 좋죠. 시트 포지션 자체가 뒤로 살짝 누워서 그 지면이랑 이렇게 맞닿은 느낌까지 이렇게 같이 나는 세단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정말 주행 중에는 세단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엑셀을 밟는 이 발의 진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아마 이게 엔진 자체가 지금 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엔진의 느낌을 좀 직관적으로 전달한다는 느낌에서는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엔진이 정말 좀 많이 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브레이크 감각은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항상 타이트한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밟아줄 때 확실히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죠. 자, 도로가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 중입니다. 잘 따라가네요. 마치 자석처럼. 멈춰줄 때도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 빠르면서도 안정감 있게 잘 서줍니다.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데, 뭐 자녀분들이랑 같이 여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장난을 친다고 해도 이 정도의 안정성이라면 그렇게 신경이 거슬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차 안에 그 아이들링적인 부분은 이게 시끄럽다고 할 수준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아주 조용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험로까지 가야 되는 차니까. 아주 세단적인 정숙성보다는 적당히 이제 가족과 화목한 잡담도 하면서 그런 분위기랑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트가 이게 물컹한 시트가 아닙니다. 시트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생각이 표면적으로는 드는데, 막상 앉았을 때는 그럼 오래 이렇게 딱딱한데 앉았을 때 오는 일반적인 데미지나 그 피로감, 이런 게 굉장히 적게 느껴지네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의자네요. 파일럿 어시스트를 누르면 확실히 이 핸들이 힘이 딱 들어가죠. 이게 앞에 차가 없는 상황에서도 한 15km 정도에서는 시작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차선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작동을 하고요. 양쪽의 차선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진짜 이게 멈추는 느낌이 정말 제가 멈추는 것 이상으로 잘 멈추네요. 자, 일단 정차를 했습니다. 정차를 하니까 약간 엔진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게 자동으로 또 켜지겠죠, 출발하면. 근데 이게 확실히 정중앙으로 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이게 정말 차선을 따라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발전된 기술인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전을 강조해서 그런지 다소 출발이 좀 늦긴 해요. 앞차가 제가 이제 그 이 시스템의 그 차 간격을, 앞차와의 간격을 짧게 설정해 놨는데도 앞차가 좀 많이 가고 나서야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겠네요. 그리고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개입을 하면 다시 풀립니다. 이 차가 확실히 다재다능한 차인 것 같아요. 세단의 그런 주행 감각과 SUV의 어떤 그런 유틸리티성, 가족들과 함께 활동할 때 공간적인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 차 한 대로 이것저것 다 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말만 정말 크로스오버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차량의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생각이 잘 안 들죠. 물론 액면가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비싼 차지만 그 정도 가격을 충분히 줄만한 것 같아요. 내장재만 놓고 보더라도 이 차가 가격이 오히려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많은 플래그십들 차량에서 볼 법한 수준의 질감과 어떤
나무 소재의 어떤 그런 느낌도 좋고. 자, 주행을 마치고 이제 들어왔는데요. 제가 주행을 딱 마치고 올 때쯤 되니까 비가 딱 그치네요. 정말 저는 시승 운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았던 경험인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이제 볼보차가 추구하는, 그리고 이 크로스컨트리가 추구하는 바가 그런 기후변화가 좀 크고 험로를 또 가야 하고, 이 차가 지향하는 바를 정확하게 체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가 정말 크로스오버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단의 특성, 세단의 어떤 주행적인 능력과 그리고 SUV의 공간적인 측면, 그리고 또 험로를 갈 수 있는 장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소화해내고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다닐 때도 정말 이 차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차가 왜 그렇게 호평을 받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어떤 상황이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못 쓸 것 없는 그런 다재다능한 그런 팔방미인 차 같습니다. 비 온다! 비 온다!